사서 가져가실 분? 이재명 대표님께 이 그림이 갔으면 좋겠어요. 판다면 얼마에 팔겠어요? 사실 물감 그림보다 흑백 그림이 쌉니다. 한 30 정도에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를 300만 원에 파는 것과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선물해 주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재명 대표님한테 만약에 직접 줄 수 있다 이러면은 제가 직접 헌사를 해드려야죠.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이재명 대표에 간 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팔겠습니다. 좋은 자세야. 30만 원은 말도 안 돼. 이 그림은 네.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네. 이재명 커뮤니티에 이 그림이 올라갔다가 대표님한테 수치를 해놨다고 한번 잘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네. 네. 2배 곱해서 60만 원? 네, 싸고 150으로 합시다. 내가 오케이. 책정한 가격대가 단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이하의 가치로는 팔지 마요. 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백배할지도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또 이거 오래 걸리네. 그림 또 있잖아. 야, 자, 권윤지 이렇게 아까 합시다. 오늘은 멋있네. 5개만 합시다. 또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윤지 작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가격이 정해지고 전시회 가야겠다. 어디 만들어보자. 삼청동에 뭐라고 했는데 아까. 한 2주 사이에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는데 팔릴 수도 있어. 경매 시스템을 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스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그림이 이건 저 박재동 화백이 깜짝 놀랐. 작가가 나와서 자기 그림 설명하고 자기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팔아보는 경로도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 제 꿈이 예술 비서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와대에는 책 읽어주는 비서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비서관은 맨날 책만 읽어요. 다른 사람들 일할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이나 대통령이 시간이 있을 때 그동안 자기가 읽은 책들을 다 브리핑을 해주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야, 이해관계에 치이는 대통령한테 좋은 직업이네. 순수한 시각과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인간성에 대한 이 휴머니즘 링거를 맞춰주는 역할을 내가 그 하는 자리 갔어야 해. 그런 비서관이 있었는데 저는 수많은 그림들로 그림으로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멋있는 제가 여인이네. 캠프에 갔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걸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친구 삼아야겠다 하면 놀러 와. 제가 총수님한테 그런 참모가 될 수 있다면 저야 너무 좋죠. 일단 그림 멋있네. 애가 네. 남성성도 있고.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한 2주간 지켜봅시다. 아참,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전이 오늘 오픈했습니다. 네. 죽어가는 많이 놀러 것을 오세요. 바라보듯. 염치 없어. 어디? 삼청동 선 아트 스페이스에서 멋있다. 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탄절까지입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카소의 냄새도 나고. 알았어. 나 가볼게. 내일 오늘 가야겠다.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질문 설계가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조정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잘 알 것 같으면서 잘 몰랐던 조정래 작가. 흔하면서 또 디테일이 약했는데, 선생님 책 나 이거 업로드 하려고 두 번째 보는 거야. 하여간, 선생님 뵐 때마다 제가 묻는 뭐, 똑같은 전라남도 질문인데, 사투리 선생님 책도 멋있어. 몇 권 나왔습니까? 출판사가 통계낸 거에 의하면 약 1,550만 부 정도 나갔다. 야, 멋있어. 태백산맥 하나만 가지고도 한 800만 900만 하셨어요. 내가 오늘 와인, 화이트 와인 이거 한 병 먹어야겠다. 한 병 먹어. 롱. 40하면 전 오늘 국민이 이겼다고 말하면 되겠지. 일도 지금 엄청 밀렸는데, 아휴, 주말은 쉬어야지. 1,550만 기체 상한 거 물고 말지 뭐. 그래봐야 네, 푼. 책을 또 쓰셨어요. 작가는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쓰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 한 3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망이 글을 쓰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 죽는 것이다. 황금종이. 야, 이름도 멋있어. 사모님이 발에 족쇄 채워가지고 황금박쥐입니다. 황금종. 저렇게 김어준 총수처럼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인이 저는 사람 김추희 만나는 시간을 시인. 제일 아까워합니다. 모든 예술가는 혼자 있으므로 80이 넘은데 그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생생하네. 것이고 마파이가. 더불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고독의 수물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게 가장 좋고 혼자 있을 때 세월 가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하고 사람 똑같다. 안 나도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살았어요. 너무 거의 좋아. 30년. 행복해. 아유, 서울도 저는 분당 사는데 피곤해. 1년에 누구랑 한 번 같이 있는 거. 나올까 말까 뭐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예. 나올까 말까요? 이런 날만 나올까 말까. 너무 좋아, 혼자 사는 게. 그 발목에 뭐 차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좀만 움직여도 어디 가?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 사는 세월이 길어서 수술 쓰면서 왼쪽 내장이 내려앉았어요. 팔짱 수술 받았어요. 대단하다. 그 정도로 진짜 목숨 걸고. 20년의 결과가 왼쪽. 우리 이광훈 선생님의 그리고 나서 또 목숨을 그만 걸고 쓰라고 살았고. 했는데 나는 책상에 엎드려 죽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써서 또 팔짱.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렇게 하는데 목숨을 거는 게 있었나. 사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고. 하긴 삶 그런 자체가 목숨을 팔짱보다 걸고 더 나쁜 살았다. 병이 생길까 봐서 철저하게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로서, 하루에 가장으로서 만보 이상을 걷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 월정사 옆에 제 집필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너무 산책로가 좋아서 계속 걸을 수 있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분당 제일 끝머리 산골에 살기 때문에 산줄기를 타고 다니면서 산책하면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 쓰기 하신다면서요? 나하고 비슷하네. 산책하는 거. 언제 글 쓰십니까? 그러면 밤에 쓴다 뭐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렇지. 아침 일어나서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무슨 밤에만 써. 미친놈들이. 폼 잡느라고 그런 거야. 새벽 2, 3시 요즘에는 늙었으니까 윤군이처럼 전 많은 새끼 연예인이라고. 바뀌지 않게 12시 전에 자서 개웃습니다. 가리지 아침 않습니다. 9시부터 몇 시까지 쓰십니까? 9시부터 너는 박윤근 너는 새끼야. 내 핸드폰을 내가 삭제했어. 얼마나 새끼야.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봐. 얼마나 새끼. 신길라 죽고. 전화를 3번이나 건방지는 지가 무슨 위대한 작가라고 개새끼 그러면 탁하게 아침에 지방 일어나자마자 신문기자 하여간 핫바리 같은 놈들이 국민보건제도 그것처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에도 소련도 유럽도 다 국민보건제도 그러면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국민체조하고 집필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그 전 과정을 사모님 째찍을 들고 지켜보고 있나요? 집사람이 여보 그러지 마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병들어 가면서 수술해가면서 할 거야 하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사는데 하루를 하여간 여성들은 대단해. 1시간으로 생각하고 말로는 1초를 그러는데 하루로 또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또 하루가 1000년이 됩니다. 그다음 뉘앙스가 묘해. 부부가 맺어진 인연은 전생 1000년, 현생 1000년, 후생 1000년, 3000년의 인연이 모아서 됐다고 말합니다. 끔찍하다. 사모님과 지옥. 끔찍해. 야 부처도 진리 같다. 그래서 부처도 혼자 사나 봐. 100년처럼 1000년 금방 가는 야 그러면 거예요. 3000년에 100년처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상상력 속에서 아 머리 아 그건 내 이해해. 소설 쓰다 보면 1분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게 떠올라요. 팍 불빛 바닥하듯이.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감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축적되고 부부는 축적된 생각, 사고의 어느 젊은 순간에 날에 폭발하는 거잖아요. 불빛이 폭발하는. 놀다가 그러므로 사고가 없는 자에게는 서로가 영원히 지쳐가지고 영감님이 오지 안식처를 찾는 그렇게 탈출구지. 불꽃이 터지는 순간에 무슨 사랑에서 100년처럼 1000년처럼 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건 아닌 것 몇 같아. 시쯤 일어나십니까? 그러다가 계속 가정을 그러시죠. 꾸리고 애 낳고 지금 하니까 시간은 9시잖아요. 네. 4시간이 그냥 남잖아요. 생활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니, 사는 것이 이 무슨 보건제도를 하면 그냥 7분 되거든요. 2번 되풀이하면.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제도가 있어요. 보조로. 하여간 뭐 스포츠센터에 가르치는 몇 개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 지혜. 내가 그다음에 오늘로 통화도 카톡도 했는데 1시간 이상 핏줄에 대한 끈끈한 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마음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 물 만들어서
태백산맥의 염상이냐 그러잖아요. 부하들한테 아무리 아무 나쁜 조건 없이 판정 줄 수 걸치면 있는 건 물이 되도록 빛. 씹으면 빛을 단다. 나의 DNA를 한 받은 시간 이상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꼭 자식이기 오래 시기 때문에. 그때 씹으면서 오늘 써야 할 소설 글거리에 대한 아깝지가 생각을 계속 하면 않고 주어도 나도 모르게 한번 행복한 떠들어서 거. 70번에서 100번을 씻게 되고 그건 사람이 물에서 우리 생각이 넘어가고 인간은 대단해. 그러면서 하루 쓸 이야기를 그 한 시간 동안에 완전히 정리를 아, 그러니까 조정래 작가님 아, 존경합니다. 씻으면서 나는 예. 씹으면서 체조하면서도 또 서점에 소설을 쓰고 당신의 너무 책이 막 소설이 깔렸을 너무 때 조심되고 신경 쓰고 긴장하니까 그것을 줄줄해서 하루에 막 5번 지나가고 6번 태백산맥한테 제가 솔직히 그렇죠. 받고 한 시간에 한 번 그러면 5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체조하면 네. 7분 가고 그때 그 당신의 또 삶을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아, 잘못되지 고치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1초도 빈틈없이 직조해서 비단 짜듯이 그렇게 시간을 제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 식사 1시간 하시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그러다 그 4시간 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직 2시간이 비어요 지금. 에이, 5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체조 다 했는데 2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아, 그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화이트 와인이 좀 화장실 샤워. 체력부터 그리고- 땡기네요. 글을 3개월 4개월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비가 돼버린다. 왜 나이 변비 먹으면 생각을 변비 생겨. 그거 이 새끼 자, 그럼 화장실에서 하여간 30분, 저 참, 1시간 하여간. 반 어디 갔어요? 쟤 누구야? 위대한 작가의 하루 일상을 따라가고 1시간이 비었어 지금. 집사람하고 무슨 일 있으면 그 이야기 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또 금방 가잖아요. 사모님과의 대화 1시간. 그렇죠. 자,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9시에 일단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내리 점심시간 12시 야, 반까지.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예. 이름이 뭐야? 그렇게 해서 아침 낮을 한 3시간 반 동안 몇 장이나 쓰십니까, 보통? 되게 6, 7매 아, 또 나도 기분 좋게 문제네. 지나갈 때는 11매까지 12매까지 그렇게 한 10매 쓰고 점심 때 또 한 10매 쓰고 예. 저녁에 또 한 10매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하면 20에서 30매 정도 나오는 거예요? 태백산맥 아리랑 쓸 때는 무조건 네 이름이 30에서 뭐더라? 30 아, 써야 돼. 갑자기. 그런데 이번 소설을 쓸 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 넘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녁엔 작업 안 한다. 그리고 매수를 추진, 5매로 줄인다. 그다음에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평균 20매를 깝죽거렸던 써서 게 누구야? 외대 나오네. 예전보다 3개월을 앞당겨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 50대 공도사. 그대로 공도사 하나 살아있다는 걸 있었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다음에 이런 목사. 생활을 30년째 하신 또 거잖아요. 예리 28살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53년을 계속 뉴스 공장. 똑같이. 뭐에 뉴스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더라? 했더니 내가 건강하더라. 오히려. 지금 최신 홍대 나왔는데 독일에 솔직히 발명된 종합 건강 저 새끼 진단하는 이름이 기계가 뭐야? 있습니다. 그 기계를 어저께도 체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93.3. 나 그거 대단하다. 선생님이 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매일 루틴을 지키신다 이것도 있고 컴퓨터를 안 쓰신다. 근데 선생님 다 손으로 루틴 쓰는 거예요. 멋있어.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팩스로 나의 보내잖아요. 패턴처럼. 출판사가 죽어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10장인데 세 번째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김어준이. 아, 나 미안하다. 김어준도 갑자기 네 말에 생각이 안 나. 소설을 쓰면서 그 경제학자 걔 누구야? 어준이. 딱 걔도 멋있어. 떠오르는 제 문장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반쯤 제 문장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때 비로소 저의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예술은 새로워야 된다. 그다음 나도- 감동을 줘야 된다. 안될 때는 나도 열 번도 그래요. 생각하는 거죠. 카톡 쓸 때 그때는 딱 파도 2번. 많이 나오죠. 그래도 술 먹고 쓰니까 오타가 나와. 200자 원고가 10줄입니다. 가로. 세로 칸 20개. 그래서 200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다 쓰다가 한 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옮겨서 꼭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건 200자 원고지 줄 위에는 가느다란 줄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다 고치라는 뜻이거든요. 한 장을 전체를 날려버려 새로 쓴다는 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원고지의 사방이 다 약 3cm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치도록 다 지어 있습니다.
몽골이를 시대 사람들이 지혜가 굉장하죠. 열정이 그리고 있다. 판매를 완전히 80이 고친다. 넘었느냐. 구매를 완전히 고쳐야 지가 되는 생생하네. 필요할 거 없습니다. 번호가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번호를 다 고쳐 나가버리면 집에서는 큰일 났네. 괜찮아. 그 정도는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하루 뭐 2, 30면 워드 치는 게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름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하여간 단순해. 어린이도 어떤 때고 이 사람의 관계가 뭐였지? 직관력은 쭉 있어도. 설계했잖아. 그래서 구상 노트란 걸 쓴단 말이야. 인물 관계도 쓰고 설계도 그린단 말이야. 작가들은 그렇게 노트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처럼 이 장편을 쓰시는 분들은 이 설계도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름이 뭐였지? 내가 처음에 이 사람하고 몇 촌으로 설정했지? 선생님 이 노트가 없어요.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 돼. 릴레이션 관계도는 편을 쓸 때도 주변 사람은 작가들은 스크린 해놓으면 돼. 구성 노트를 만듭니다. 구성 노트가 대학 노트에 한 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반 권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내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다 쓸고 구상 머릿속에 돼 있는데 이걸 뭐하러 하지? 시간 낭비야. 그럴 필요 없어. 안 해버렸어요. 그럴 필요 없어. 등장하는 인물이 남도 270명 사투리야. 정도. 죽은 상정이 아이는 말투, 600명 정도. 오기의 한국에 장창수, 400명 정도. 해서 합하니까 우리 1200명 전박이 정도가 장병성 목사 말투가 생각나네. 구성 노트가 없습니다. 아 태종이 선배도 약간 작가는 담양은 다섯 그래도 번, 양반이야. 여섯 번의 구상을 머릿속에서 합니다. 처음에 어디에 쓸 거야 하고 하면 아웃라인이 딱 잡힙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에 그 구조된 자료를 책으로 신문으로 인쇄 자료를 일단 섭렵합니다. 그때 두 번째 머릿속에 구상이 됩니다. 세 번째 그것들을 갖다 놓고 중요한 것들을 발췌합니다. 그때 세 번 구상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 갑니다. 지형 지물이 소설을 쓰게 한다. 상상력만 가지고 왔는데 딱 보고 이때 사건을 이래 붙이면 되겠어. 일로 붙이면 되겠어. 하고 반드시 현장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구체적 시대와 무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구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뭘 하면 머릿속에서 그 긴 이야기가 한 장면으로 딱 보입니다. 한 장면으로. 대단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응? 나는 이해돼. 나 그 마음 알아. 이런 화면이 머릿속에 있고 여기에 토막토막 그 찰나의 그 느낌. 영상이 딱 보여요. 내가 느꼈던 건 언제냐면 그래서 제 92년도에 주인공들의 이름만 있습니다. 회원조주시의 경숙이랑 그것도 표시 안 합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랑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영수가 원래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회원조주. 하나도 얽히지 않고 계속 그래갖고 들어있어요. 내가 안 얽힐 수가 있지. 경숙이를 데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가 거기를 갖고 헷갈리는데. 텐트를 쳤고 그리하여 낚시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독자들께서 술이 떨어져서 준별병, 술을 사러 이제 가려고. 근데 그때 영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술을 먹었지. 선생님은 경수를 뒤를 그렇게 택했는데 머릿속에 가다가 커브길에서 이 소설 전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10m 낭떠러지 노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지금 여든이 넘으셨어요. 기억이 딱 잊어버렸고 그러면 전체로 무슨 보자면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 그러면 설계하시는 선생님의 성향상 그 당시 마무리 내 이렇게 뇌의 해야 되겠다 구조는 막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무리 단계 단계에 현실의 모순과 갈등 문제점들을 천착하는 도화원 거기서 복숭아밭 같은 데서 역사의 사회 문제를 내가 막 거쳐서 거닐고 그리고 막 신화적 세계까지 가다가 거친 신화의 세계까지 근데 그 또 그 시작하는 꿈 문제가 그 뇌 그 그림 안에 또 내 살아온 인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 스크린이 쫙 지나가는데 그 순간 딱 눈을 떴을 때 군산 개정병원 왜 인간 사회에 끝없는 비극이 야기되고 경숙이는 그 답을 찾아라. 흙탕물이 돼가지고 황금종이고 그다음 딱 마지막 그 논바닥에 처박혔으니까 별건 없었지. 뇌도 이상. 그래갖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가는 거야, 경숙이는 아니야? 옷이 잔뜩 그 종교적 철학적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몸빼 바지 입고 그래서 소설을 마지막으로 쓰고 영수가 오토바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집사람과 함께 차가 있었어. 그 남원에 무슨 환갑, 폐갑 하는 식의 하여간 그래가지고 영수 차로 준열을 경숙이 집 신태인까지 갔는데 일문식 등단 60주년을 건강하게
마치는 저 재밌는 건 경숙이 엄마가 제일 넓은 프레스 경숙이 엄마는 대학교에다가 못생겨서 이게 제작부리 젊었는데 독자들 못생겼고 600명 쪼글쪼글했는데 초대해서 마지막 봄배 바지를 독자들 입고 나왔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제 문학 인생이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경숙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설가로서 아 미안합니다. 이거 녹화 중인데. 그러니까 난 두동네 작가의 그 삶을 존경합니다. 그때는 되게 제 사랑하는 80이 넘었는데 저렇게 시사를 생생한 거 더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사랑을 하고 사라져가려고 합니다. 멋있다 그래. 나는 부인이 김초인지도 몰랐어. 맞나? 김초이라고 아까 바꿨지. 기던 아이는 뭐 어떤 년이 살던 뭐 시인이란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작품은 몇 년 있다 나오는 겁니까? 원래 앞으로 2030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어시스트 한 사람이 더 유대한 거야.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럼 2030년 돼야 사모님하고 이제 손잡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사람은 저의 영혼과 함께 살아온 반려이면서 저의 영혼을 지배한 위대하신 여왕인데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무례하다 안 된다 소리를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김은 총수께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잘 살아갈 테니까 아니 그 다음 세월을 또 조용하게 사는 그것도 또 하나의 창작일 테니까 선생님 사모님하고 아. 나와주세요. 사모님 가스공사도 지금 2천만 원짜리고 어제까지 사모님이 했었는데 반대로 평상시에 선생님을 표현하는 뭐가 뭐 남았냐? 문장, 문구 이런 거 없어요? DSPO.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아우 집사람이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아유 주말은 쉬자 쉬고 남편으로서 완벽하다. 할아버지로서 완벽하다. 아버지로 완벽하고 작가로서 완벽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갑자기 소리 질 때 있어요? 그거 나하고 똑같네. 지랄 같은 성격. 당연히 해야죠 했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알았는데요. 내가 오늘도 어떤 놈은 씨발놈 70살 먹은 놈 나한테 내가 그동안에 존중해주고 예 했더니 날 가르치길래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선배로서 나한테 아니 상사로 해준 게 뭐였냐고 이 개놈의 새끼가 그동안에 대접해줬더니 존많은 새끼가 너 이 개새끼야 너 나하고 해볼래? 저는 소리 지르죠 그때. 야 너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잘 알지 한번 해봐. 언제 소리 지르냐 했어? 놈의 새끼가 나한테 그냥 흥분해가지고 해봐. 그걸 갖다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막 50. 얼마나 새끼야 그냥 그동안 대접해주고 우냐우냐 했더니 개놈의 새끼 소리 안 지르면 야 너 법적으로 해봐 씨발놈아 내가 자기 바로 가버리면 악을 그냥 팍 질렀더니 뭐라고 소리 지르? 꼬랑지 내고 나갔어. 왜 이렇게 많아? 당신 미쳤어. 그때 진짜 화내시는 거죠? 좀 미쳐요. 미치지. 예술가는 완벽한 감동을 주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예수가 욕망이고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시작을 해놨으니 제가 한 일이 다 내 책을 보니까 뇌 구조가 여자들이 더 논술적이고 지적이 나고 논술적이고 비평적이고 말을 잘해. 뇌 구조상. 근데 우리 수컷들이 그걸 수용하기가 힘들어. 전부 그렇게 타고나서 뇌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되니까 악을 쓰는 거야. 나도 악 써. 숨기려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성들이요, 암컷들이요, 남편들 데리고 살 때 살살 데리고 살아요. 아유, 우리 힘들어 수컷들. 위에 있는 빗질의 문화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10대 때 시인 아닌 사람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국문과에 간 사람들은 전부 시를 쓰고 싶어서 가요. 저도 그랬어요. 시인 되고 싶어 가요. 1년 동안 시를 써보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가 아니고. 그래서 미끄러졌어요. 소설가 됐어요. 소설 쓰다 안 되면 뭐가 됐겠어요? 우리 10기 후배들 경향이네. 그래서 우리 글 쓰는 말은 서광일이 작품이나 뭐나 하면 그냥 시가 무슨 사설이야 사설. 그래도 뭐 후배들이 열심히 하니까 뭔 이게 시인지 뭔지 그냥 최승일이도 그렇고 장일이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사모님이 고치라고 하는 건 결국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고치긴 고친다? 100% 고쳐요.
그래도 지들은 등단할 어깨에 뽕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더니 나는 이제 병신처럼 있으니까 우습게 아버지가 보겠지만 저를 내가 보고 보는 관점은 그래. 그러더니 네가 애썼다. 어이씨. 딴 사람들이 오늘의 주중은 내가 이렇게 가지면 김치의 힘이 절반이다. 환장하겠네. 아니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건 제가 인정하잖아요. 맞는데. 시가 육질이니까 그 인정해야지. 그래서 승길라 집사람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된 것을 끝없이 제 양반 감사히 삽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귀했나 보네. 은혜 나라 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 은혜란 말 쉽게 안 나오는데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면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그 덕 때문에 자기가 호강하고 사는 거지. 귀엽다. 우리 저런 귀여워. 내년 2월쯤에 존경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시는 거 어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집사람은 KBS 9시 뉴스에 그의 시집을 소개한다고 나오라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김초의 얼굴을 이런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면 전해.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 김추희가 우리 조정래 작가의 사모님인가. 김추희도 좋아했어. 제 양반은 나를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지만 저는 매일아침 만나요. 아니 유승문역을 틀어요. 저 아침부터. 김초희는 김호준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안 볼 수 있어요. 여자들이 원래 매니아들이 많아. 남자들은 질투와 경쟁심 때문에 아는데 여성들은 역시 이제 뭐야 하나 꽂히면 쫙 가. 나의 팬클럽도 그러지 몇몇. 사모님이 그러면 출연은 안 하시더라도 나의 그 실상을 알면 실망하겠지만 나오셔가지고 알 수가 있나. 얼굴은 안 나온 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단정하지 마시고 집사람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편인데 여성들이 그 그래. 앞에서는 뇌 굉장히 싫어해요. 뇌 구조가. 우리가 그럼 커튼 쳐드릴게. 완순이 같은 너무 스타일이야? 조종래를 만든 지휘자. 완순이는 부처님 같아. 넌지시 말이야. 모습은. 네, 알겠습니다. 속마음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나 반드시 거절할 거예요. 그래도 지 아들 때문에 연세대 보내려고 그냥 선생님과 함께 자료로 몇 년 동안 가슴 고생한 거 보면 태백산맥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완순아 사랑해. 지금도 은주랑 동숙이랑 혼자 쓴 거 아니다. 연숙이 지숙이 내년에 꼭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 우리 유기 미영이는 좀 특이해. 학교 다닐 때부터 특이했는데 또 연락드리고 3월달에 또 연락드리고 예. 요즘에 만나면서 보니까 정이 더 가고 예. 선생님 혼자 나오시고 성근이는 예. 후배인데 사랑스러운 동생 같으면서 안녕.